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 토론회라는 게 4일날 열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용 핵심이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그냥 임박해 있다고 나와요.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불안하겠죠. 왜냐면은 미세한 어떤 문제 때문에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1심은 완전 무죄였는데 2심은 다 무죄인데 딱 그거 하나만 유죄를 내므로써 그 하나만 유죄가 돼도 대법원에서 만약에 확정 지어버리면 지사직이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을 보니 선거 토론상에 무슨 질문을 받다가 다 참여인데 그중에 일부가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민 1,300만이 뽑은 도지사가 직이 날아가. 이게 합당하냐에 대한 토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 날리고 김경수 지사가 경남지사직 날리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간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만약에 올해 지사직을 날리면요. 내년 4월 달에 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몇 개 안 될 거라고요. 근데 경남지사직 날리는 거, 경기지사직 날리는 거면 굉장히 문재인 정부한테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부산시장 선거까지. 전 뭐 개인적으로 두 분 다 무죄 나올 거라고 봐요. 단지 이렇게 언론의 기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 두 분 다 무죄가 날 거라고 봐요. 무죄가 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토론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이 어떻게 유지됐는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발전 과정은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돈선거, 이 돈선거에 대한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표를 매표 행위도 있었지만 매표 행위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은 너무 많은 방법으로 이렇게 적법한 방법이건 불법한 방법이건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돈이 없는 쪽은 선거 운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균형을 막 맞춘 거야. 돈이 없는 사람 선거해서 그래 국가에서 보존해 줄게. 국가에 보존해 줄 테니까 그 대신 딱 제한된 용도에서만 너는 그 공보물 만들어 똑같이 만들고 벽에다 벽보를 붙여도 똑같이 붙이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해. 그 이상 하면 안 돼. 그럼 공정성이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선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국민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존이 돼야죠. 이게 너무 억제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정말로 선거 기간에는 내가 벽보 한 장 붙일 때 이 벽보에다가 출마자 국회의원 이름 하나만 써도 검찰에서 오라 그래요.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나치게 국민 개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랑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고의가 있을 때나 처벌하는 거지, 허위사실이라고 오해를 받았다는 이유 혹은 허위 사실로 오인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때려버리고 벌금 300만 원 때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지사직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나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 있죠? 아니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 내용에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요.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는지, 강제 진단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거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법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고쳐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걸로 벌금 300만 원 뭐 이렇게 때리면서 이제 기사직이 날아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까 부산, 경남, 경기 만약에 내년 4월 달에 아니 6월 달에 그 4월 달이겠군요. 4월 달에 뭐 국회의원 뭐 일부 재보궐 국회의원 이제 뭐 경지 지방 광역 단체장들 또 보궐선거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요. 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도지사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일부 한 2천 명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지키는 노력들이 서로 필요해요. 서로 이렇게 지지하는 호불호는 달라도 같이 지켜내면서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 좀 황당할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만약 유죄가 나면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이 결합하고 있고요.
그중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혼탁을 막기 위한 것이나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도구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 토론회를 열면서 지금 이런 주제를 논의했다는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언제 나올까요? 이 결과가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나왔으려면 작년 말에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나왔어야죠. 작년 말 이재명 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 이게 문제가 있고 대법원에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형법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 도지사님 같은 경우 문제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허위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으로 유죄를 때리는 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두 번째가 이재명 도지사님이 유죄를 받았던 그 부분, 그 토론회에서 그 이야기 부분은 사실은 기존 재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던 부분이에요. 거의 다뤄지지 않던 부분을 논란에 대한 쟁점, 그러니까 재판을 하게 되면 쟁점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재판하고 쟁점을 다 판단했으니까 그럼 판결하겠다 했는데 쟁점조차 되지 않았던 부분을 갑자기 유죄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불이타죠, 불이타. 형사 피고인한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냥 처벌해버린 거예요. 유죄 판단을 해버린 것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대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길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이재명 도지사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 그래요? 나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법원이 너무 정치적이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판결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이봐, 그러면 정형식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했으면 12월 때 했을 거예요. 예. 그때 이렇게 타격을 주는 게 좋으니까, 유죄 판결을 하건 무죄 판결을 하건. 오케이. 그리고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는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오래전부터 봤거든요. 그 성남시장이 당선되기부터 과정을 다 보면 이분의 장점이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공개했어요. 형님이 문제 있고 형수나 문제인 것에서 다 공개했고, 다 넘어갔던 문제가 또 교지사에 대해서 또 나오는 거고, 형님의 그 횡포나 그런 거는요, 심히 어떻게 상상할 정도로의 횡포를 한 거거든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 형님 같은 경우는 형사적 체벌을 따로 받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거기서 했냐 안 했냐는 것은 그쪽에 있는 그 보건소에서 처리할 문제지, 뭐 도지사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형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조만조만했고요.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 그 같은 법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1심은 모두 무죄를 내고, 어떤 판사는 2심에서 다 무죄인데 이건 유죄야 이렇게 내서 그 하나가 도지사직을 날리는 용도로 쓴다는 것 자체, 난 개인적으로 다른 분석 하나 해볼까요?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날리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재명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선거 때 들어갔던 비용 추징금을 물어내야 되면 완전히 털리는 상황이에,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손해볼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대선에 더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년 후에.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민주당이 잃는 자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 내에 이재명을 극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소수이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문제는 이재명 자체에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이 민주당을 상당히 뭔가 좀 다양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원을 잃는 것은 그래서 손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막 여기도 대선 주자 저기도 대선 주자 요 느낌들, 그리고 보수적 주자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느낌을 이재명 같은 주자가 해결해 주면서 느끼는 이 다양성과 이 다이나믹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일단 보는 거고,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이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했다. 야, 뭔가 그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이재명은 저쪽에서 깐다기보다는요, 이쪽에 소위 말하면 이천파가 까는 건데, 최근에 본 가장 재밌는 짤이 뭔지 아세요? 이재명하고
윤미향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둘이 그 뭐 정대회 활동이나 등 하다 보면 사진 예. 찍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여러 명 같이 찍은 사진 중에 이재명도 있고 윤미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둘이는 또 그런 사이고 무슨 음모를 집어넣어가지고 생일 파티 같이 하는 사이라고. 생파 같이 하는 사이.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윤미향이 저러고 들어왔다 해서 일제히 윤미향을 공격하는 스탠스예요. 예. 근데 그 과정에 민주당 지도부를 욕하는 과정은 이재명을 출당시키지 않은 이해찬의 책임론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예. 계속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마인드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뉴스 중에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사건 오죽하면은 37명을 고발했겠어요. 아 그러면 이게 그런 기분이 드네. 이 파켓몰에서 포춘기를 팔잖아요. 모기를 이렇게 딱 유인해가지고 태워 죽이잖아. 그러니까 정치기에서 포춘기 역할을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해주는 거네요. 파리들을 쫙 모아가지고. 근데 이 가짜뉴스 아, 이 뭐라 그러지? 가짜뉴스 대책단이 이번에 사실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이 백종덕 변호사가 계속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 계속 좀 참은 면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주겠다 해서 지금까지 참다가 이번에 이 30년 지기 친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자료에서 맥락 없는 거 짜집기 해가지고 정말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퍼가고 하니까 이게 마치 기정사실처럼 이게 지금 이재명 때리는 게 사실 조국 때리기, 윤미향 때리기 만드는 그 똑같아요. 예, 자료 만드는 스킬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지. 그들이 조국 장관은 지킨다는 스탠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킨다는 스탠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 외에는 하나도 안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 장관을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 지사의 극렬 지지율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소위 말하면 예. 네. 근데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거라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니들이 조국 장관 지키려고 하는데 니들은 이재명 안 지켰잖아라고 서로 선이 갈라져요. 그러면서 서로 막 김경수를 까고 물고 막 이런 방식으로 분열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이래서 지금 가짜뉴스가 막 이런 거야. 이재명은 악마화가 돼가지고 지금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그 무슨 아수라 영화네 뭐네 무슨 조폭 연관설 뭐 제이코마 트레이드 막 그런 거 기억나. 네네. 지금 어디 가서 그거. 그러니까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유서도 없이 자살했다. 죽임을 당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들인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얘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별명은 이제 찌시 아니고 300이더만 300.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300을 받아야 지사직을 날린다. 대법원에서. 예. 요 논리인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직이 날아가면은 문재인 정부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그 뭐랄까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그 촉매제랄까 이거는 계속 남을 거예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극한 어떤 그 나는 이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대 보수 세력이 돈을 투입해가지고 알바를 동원해서 이게 극렬한 어떤 폭력적인 표현을 써내는 것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정치 컨텐츠를 소비하는 새로운 팬층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정치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연예인 팬에 대한 그 컨텐츠 소비 방법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치를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은 인물보다는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인물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웬만한 허물은 다 눈 감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김경수 지사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뭔지는 몰라. 그렇지. 나는 문재인뿐이야. 나는 김경수뿐이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나만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내 적이야.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들이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강제 진단받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에 진입할 때 얘들이 어떤 식의 가짜뉴스를 만들었냐면
신천지 신도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재명 이름 지사가 지우려고. 직접 들어가 자기 거 지우려고 들어갔다. 네, 화이트 실제로 들고 들어가.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꽤 맞추면 민경처럼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렇다게 보이거든. 그러면서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거 보면 이재명 죽이기만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일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고 정치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란의 씨앗을 만들고 정권 연장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 난 이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극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싫어하면 안 되는데 좀 폭력적인 감정이 들긴 하죠. 사실 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SNS에서 굉장히 강성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들러붙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사실 최민희 의원도 그렇고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비난을 받기도 하는 네. 거예요. 김경수 지사처럼. 그럴 때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요. 자, 정신들 차리자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남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통령을 고립시킵니까? 이 그지 발사기 같은 새끼들아. 거지 발사기 냄새가 겁나 심합니다.